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76년 전통의 향토 기업인 대저건설이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와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인건비의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며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9,660억 원 규모의 창원 사화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공원과 1,900가구 아파트까지 공사 진행률 65%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약 30% 지분을 가진 대저건설이 법원에 지난 16일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법정 관리 전 다른 업체의 지분 일부를 넘기면서 올해 말 공원 완공과 내년 아파트 입주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정 관리가 들어가면은 이 민간 사업에 아마 자기들도 차질이 우려돼서 아마 대주주에서 자기들 주주 간에 5개에서 주주 간에 지분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 순위 경남 2위, 시공 능력평가 전국 103위의 대저건설의 법정 관리 신청은 동원건설산업과 남명건설에 이어 최근 3년간 세 번째. 대저건설은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분양과 미수금 증가로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에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저건설은 앞서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현동 공공주택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했지만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와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공사 단가는 크게 늘면서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확산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재비, 인건비가 너무나 50% 이상이 지금 현재 상승이 돼 있는데 지금의 적정 공사비는 옛날에 있는 그대로의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도미노처럼 부도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대저건설이 참여한 사업장 현황 파악에 나서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며 명 씨를 압박했고 명 씨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공천 대가로 현금을 받은 시점과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경북 보령과 성주 등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2명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 씨 측은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2억 4천만 원 가운데 상당수가 강혜경 씨 등의 통장으로 입금됐으며 명 씨와 관련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고 실제 횡령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기소가 안 되었다. 그래서 공정하고 엄정하지 못한 수사였다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검찰은 곧 강혜경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중순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경남 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한 이후 재정 적자가 심해졌다는 게 대학들의 입장인데요.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재학생 수가 급감한 지역 대학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시설 공사가 한창인 경남대학교. 1988년 지어진 낡은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는 올해 14년 만에 등록금을 약 4.9%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된 등록금은 교육을 위한 시설 기자재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대학교 재학생 수는 2011년에 비해 40%, 등록금 수입도 10년 전보다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우리 교육 서비스는 지속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관리 운영비, 예산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등록금 수입이 한 3, 400 정도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인제대학교도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5.4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재학생이 35% 줄어든 창신대는 1.8% 인상에 합의했고 가야대와 마산대 등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인상을 전제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립대인 진주교대도 2023년에 4% 인상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5.4% 인상합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 교대가 거의 다 올리고 있는 추세고 또 지금 입학 정원도 줄었고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고 학령 인구 감소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등록금 수입이 줄자 지방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경남의 주요 대학 중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곳은 정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경상국립대와 국립창원대에 그칩니다. 10년 만에 등록금 인상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다음은 KBS의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함안군 테니스 협회장부의 회원 일동이 5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주식회사 옥산 IMT 조동원 대표이사가 5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함안군 비돌 양조장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고 합천군 가회면 황매영농조합법인 최정기 대표와 회원 일동이 2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밀양시 상남면 평촌마을 민갑주님이 100만 원, 창원시 화성상사에서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가 지난주 창녕과 거창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경상남도는 주남 저수지와 창녕 우포늪 등 주요 철새 도래지 13곳을 전면 통제하고 전담 공무원을 315명으로 확대해 매일 가금농장의 피해 사율 등을 확인합니다. 또 통제 초소를 30곳으로 확대하고 철새 도래지와 축산 농가를 하루 2차례 집중 소독합니다. 창원시와 창원상공회의소 공인중개사협회와 창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오늘 외국인 근로자 희망둥지 찾아주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창원시 등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과 기업체 계약을 연결해주고 숙소 생활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또 마산회원구에서 시범 시행한 이후 창원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창원방송총국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마련한 둥글게 이수인 동요축제가 지난 18일 KBS 창원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마련된 이수인 동요축제에는 전국에서 155개 팀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온라인과 2차 현장 심사 끝에 최종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경남 출신 이수인 선생은 동요와 가곡 등 600여 곡을 남겨 우리나라 동요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인 동요축제는 다음 달 22일 KBS 1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사천시 서동 한 폐업한 수산식품 제조공장 외부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소방당국은 인력 45명을 동원해 5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불이 나자 사천시는 주민들에게 유독가스 확산에 대한 재난 문자를 발송했으며 주변 도로를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소속 검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특정 사건의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이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사무국장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 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남의 무역 수지가 2022년 10월 이후 2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6% 늘어난 464억 달러를 기록해 221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